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닭띠는 어디에서 돈복이 터지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모든 생년의 닭띠분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남녀 구분 없고요. 또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닭띠분들이라면 편안히 모든 닭띠에게 적용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사주팔자가 좋다고 해서 모든 분이 또 잘 사는 것은 아니죠. 반대로 고생 하다가도 어느 운세 또 잘 시기를 만나게 되면 크게 재물이 쌓이고 또 큰 고생 없이 살게도 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내용의 초점을 노후로 갈수록 좀 닭띠 여러분들이 크게 재물운이 안정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넉넉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맞추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띠가 12띠가 되다 보니까 각기 띠들이 갖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기 마련이겠죠. 예를 들어 호랑이띠라면 호랑이띠만 갖는 그런 특징이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닭띠는 닭띠라서 그들이 갖는 또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지닌다는 이야기인데요. 또 특징을 잘 안다는 것은 마치 맥을 잘 짚듯이 나중에 또 운세 전략이나 또 재물 전략을 세울 때 또 이런 것들이 아주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닭띠는 예지력이 아주 발달된 그런 띠라고 말들을 하는데요. 거의 모든 또 운세 상담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닭띠의 특징을 말할 때 보통 하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이 닭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예지력의 이런 특징과 장점, 더 나아가서 다른 띠와 차별화된 이런 경쟁력으로서의 이 예지력의 특성을 미리 살펴보게 된다면 개인의 성공적인 운세 전개에서 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닭띠는 첫째 정의감이 아주 강합니다. 둘째 소심파들이 대부분입니다. 셋째 외모는 도도하고 지적이고 차갑습니다. 넷째 결단력의 의사결정을 선호합니다. 다섯째 성견지명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닭띠분들은 이런 특징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닭띠는 돈복이 배우자에게서 나옵니다. 배우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든 띠가 배우자 문제에 중요한 것은 당연한데요. 닭띠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배우자 만나는 문제가 자신이 갖고 태어난 사주팔자의 그런 운세 전개의 흐름보다 더 중요해진다는데 남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유시를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시라는 것은 하루의 일과가 마무리되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생산활동을 하는 시간에는 본래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고유의 특성은 속에 담아놓고 또 낮 시간에 어울리는 그런 페르소나를 갖고 살게 되는데요. 생산활동이 마무리된다는 것은 낮 시간에 쓰고 있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위해서 써왔던 탈과 가면을 좀 벗고 비로소 자신의 페르소나를 다시 꺼내서 쓰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은 삶을 대하는 시각과 자세 그리고 마음가짐 더 나아가서 정신적인 에너지가 외부 시선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나의 본연의 모습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운세 전개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정체성과 함께 그것을 공유하게 되는 가장 가까운 배우자라는 관계가 이 닭띠에게는 제일 중요한 또 제일 1순위의 그런 환경이 돼버린다는 걸 말합니다. 닭띠에게는 이 환경이 첫 번째로 중요한 그런 초점이 되는데요. 배우자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또 제일 중요한 환경으로서의 역할이 된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닭띠에게는 이 배우자가 또 제일 중요한 또 운세 발전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닭띠는 배우자 문제가 중요하니까요. 원진살이나 또 상충살 이런 것을 또 따져서 꼼꼼히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 크게 재물복을 누리고 살게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주의 원진이나 상충 그런 건 별로 닭띠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맞는 띠 또 잘 맞지 않는 띠 이런 건 닭띠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또 받아들이고 또 이해해주는 그런 덕스러운 사람과 만나게 된다면 닭띠 팔자는 크게 돈복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건 좀 추상적으로도 들릴 수 있는데요. 다른 띠와 다르게 이 닭띠분들은 영감과 또 예지력이 아주 발달된 그런 띠이기 때문에 닭띠분들 스스로 또 상대를 보게 될 때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요. 닭띠분들이 느낌으로 봐서 저 사람은 좀 덕이 있다.
아, 저 사람은 좀 덕이 없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면 그 느낌이 닭띠인 경우에는 맞는다는 거죠. 여기에 덧붙여서 닭띠분들은 그 띠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사람의 성격이 아주 중요합니다. 감정 절제가 잘 되고 또 상대를 자극을 해도 결코 같이 맞서지 않고 또 충분히 그 소리가 날 그런 상황에서도 소리 나지 않게 포용을 해주고 또 관용의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갖춘 배우자라면 무조건 이 닭띠에게는 아주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닭띠에게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행작용상 그렇게 됐을 때 그 자신의 운세가 발전을 할 수가 있고 큰 돈복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지지에서 그 닭띠는 오행, 금의 특성을 갖는데요. 이 닭띠들은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에너지를 주고 또 자신의 그 운세의 성공을 가늠할 그런 든든한 지원군으로서의 그 오행 상생의 힘을 오행 토에서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저런 특성들이 바로 오행 토의 주된 특징이기 때문인데요. 이때 오행 토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 그 수많은 금은부화를 저장하고 있는 그 재물운수를 뜻합니다. 재성을 뜻하는데요. 결국 닭띠 여러분들이 저런 성품과 또 특성을 갖춘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동시에 또 재물운수를 만난 것과 같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재물운수와 한 지붕에서 동고동락하게 되는 것을 뜻하니까요. 이게 닭띠에게 안 중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닭띠는 사는 집에서 돈복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 이사라든지 또 살고 있는 집이 갖는 그런 기운이 띠가 닭띠라면 무척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닭띠는 그 사는 집이 잘 맞으면 그것 때문에 일이 좀 술술 아주 잘 풀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몸에 그 뭐 재수부적 하나 지니지 않아도 재물이 아주 술술 잘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말은 그 사는 집의 기운이 띠가 닭띠라면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괜히 그 잠이라도 자고 나면 개운한 그런 집터가 있고요. 그런 집에서는 돈도 아주 잘 들어오게 됩니다. 또 아무리 그 자도 개운하지 않고 늘 또 피곤한 그런 집이 있는데요. 그런 집이라면 이 닭띠분들에게는 돈복이 안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토기운이 강한 그런 초원이나 또 산의 그림을 좀 걸어두시면 아주 좋은데요. 산 그림은 그 뾰족한 그런 안봉 그림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그 집안의 기운이 딱히 그 변화가 없다면 또 물 기운이 부족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물 기운이 그 균형이 안 맞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호수나 강, 또 바다 그림을 사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실내의 그 어항이나 또 실내 분수 같은 그런 소품을 집안에서 이용해 보는 것도 또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닭띠는 그 지지의 오행이 금이기 때문에 흙과 물의 그런 오행의 가운데에서 그 중재자처럼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흙과 물은 서로 상극의 오행인데요. 그러나 이 닭띠는 이 두 오행의 가운데 있어서 그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즉 그 흙과도 아주 좋은 상생 관계가 되고요. 동시에 그 물과도 아주 좋은 그런 상생이 되는 오행을 바로 닭띠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그 닭띠의 돈복은 종교에서 나옵니다. 교회나 성당이나 또 절간에 다니시면 그 띠가 닭띠라면 재물복을 불러들이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있는데요. 닭띠들은 그 종교라는 체면에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 영감과 예지력이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닭띠들은 교회나 성당, 절간을 다닐수록 이 재물복이 비례해서 크게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닭 울음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예전에는 그 닭 울음을 그 잡귀를 물리치는 아주 중요한 작용으로 이해한 적도 있는데요. 그 인간 세상계 그리고 신의 세계를 연결을 해주는 그런 신묘한 울림이 있는 소리로 이 닭 울음을 운세에서는 설명을 하는데요. 그래서 12지지에서 닭이 갖는 그런 의미는 태생적으로 이 영적 세계에 아주 민감하고 그쪽으로 발달된 그런 특징을 타고났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종교에 또 지나친 심취는 물론 좋지 않겠죠. 각 생년별 돈복이 터질 수 있는 또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93년 계유생에게 돈복 붙는 그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편인데요. 관리직, 교직이 아주 좋아 보이고요. 또 의사라든지 디자이너, 또 자격증을 갖고 일을 하는 전문가라면 모두 좋습니다. 81년 신유생에게는 돈복이 붙는 직업은 경찰, 검찰직, 행정직, 설계사, 의술, 예능직업, 그리고 창의력과 감각이 발휘되는 일이라면 모두 좋고요. 또 69년 기유생은 금융, 보험, 사회봉사, 예술계통이 그
돈복이 나오는 직업과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69년 기후생은 미식가 기질도 아주 강한 것이 그 특징이기 때문에 기후생분들은 그 음식 관련도 아주 좋습니다. 57년 정유생은 그 돈복이 미용, 의상, 부동산, 미술품, 디자인, 인테리어, 패션, 주로 그 미적 추구심과 또 미적 안목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에서 돈복이 크게 나옵니다. 투자라는 것도 결국 투자 대상에 대한 안목이 요구되는 거라서 또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45년 을류생의 경우에는 자수성가 재물운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은퇴 없이 그 자신의 기술을 갖고 활동을 하게 되는 학자나 연구직, 공예, 예술, 의술도 포함이 되고요. 이런 일에서 크게 그 돈복이 나옵니다. 모든 생년 공통으로 돈복 붙는 그런 투자운을 좀 살펴보면 지지의 오행이 그 닥띠는 금이기 때문에 그 금은 토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토 관련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임대업 모두 그 닥띠와 아주 잘 맞습니다. 여기에서 그 부동산과 함께 그 땅도 아주 좋은데요. 이 경우 그 전답이나 대지가 그 오행상 그 닥띠와 아주 잘 맞고요. 또 임야가 되면 그 목기운이 득세를 하게 돼서 오행 금과는 상극이 됩니다. 그래서 임야 투자는 닥띠라면 그 투자 리스트에서 빼놓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오행 상승이 되지 않고 오행 그 상극이 되면 결국 수익도 적고 나중에 그 괜히 문서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다른 또 좋은 기회를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현금 투자운은 그 해운의 영향을 민감히 받습니다. 작게라도 연초에 재미 본 그런 해에는 연이어서 또 수익을 크게 거두는 그런 경우가 닥띠는 아주 많고요. 또 반대의 경우 그 해운에서 그 불리하게 작용을 해서 작게라도 좀 연초에 그 손실이 된 그런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또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닥띠 같은 경우는 해가 바뀌는 그런 연초에 그 투자 종잣돈의 그 작은 돈으로 좀 투자를 해보시고 향후 그 몇 달 지난 후에 그 투자 대상이 그 수익 구간에 있는지 또는 손실 구간에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관망이나 또 투자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행으로는 금을 독이는 게 불이니까요. 불 관련은 서로 상극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재물 손실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대상에서 이 불 관련일 때는 더욱 신중히 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닥띠에게 그 돈복이 터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 배우자가 또 아주 중요하게 언급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그 인간관계의 그 환경이라고 한다면 또 실제 그 자연 환경적인 그런 환경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그 사는 주거라든지 또 주거에서 느끼는 공기의 질 이런 것도 구체적인 또 환경의 일부가 닥띠에게는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닥띠와 가장 잘 맞는 그런 집터를 잡아서 또 멋지게 또 집을 짓고 살게 된다면 이런 경우에 가장 또 최적화된 그런 맞춤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은 또 이사를 간다든지 또 집을 짓는다든지 하는 이런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또 현실적인 처방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 닥띠라면 지금 있는 환경에서 자신에게 그 돈복 부르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있는 환경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100배 더 나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닥띠분들은 그 명품 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집안의 그 공기의 질, 이것이 닥띠라면 무척 중요합니다. 집안의 그 환기, 이거 아주 중요하고요. 집안을 그 화학적인 그런 재료가 아닌 친환경 재료로 조금씩 그 가꾸듯이 또 투자하듯이 그 환경을 바꾸어 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크게 늘어있는 그런 재물복을 여러분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게 그 닥띠라서 그런데요. 그 사소해 보이는 그런 밥주걱 하나도 예를 들어 띠가 닥띠라면 플라스틱 그런 제품보다는 친환경 나무 밥주걱이라도 사용을 해보시면 그 재물운수가 크게 그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소해 보이는 게 결국 우리의 돈복을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12지지에서 그 닭은 그 자체로 그 재물 중식을 뜻합니다. 재물의 증가, 저축, 또 돈복을 뜻하는데요. 알을 품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운세에서는 그 돈운이 크게 그 커져갈 것을 암시하는 그런 운세로 설명하는 그런 이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또 쉽게 이해들이 되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황금닭이 알을 품듯이 아주 멋지게 돈복 크게 터지는 그런 재물운수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 운세의 기운,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 풍수 정보,
꿈 해석 정보, 로또 운세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 개발과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